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그동안 알약톡톡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죠. 음식부터 두뇌, 각종 질병까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알약톡톡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동안 안타깝게도 방송되지 못한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은 이런 알짜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2. 저희 같은 경우에 실은 즐겁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서 웃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즐겁지 않더라도 뇌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네네. 우리 표정 근육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표정 근육은 뇌의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표정의 변화만으로도 기분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땐 또 신경 호르몬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웃으면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행복의 기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웃음 치료라는 말도 생겨난 거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한바탕 웃음 뒤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멜라토닌을 만드는 전구 물질이 오늘 한바탕 웃을 때 나왔던 세로토닌이에요. 그 물질이 많이 나온과 동시에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고 실제 웃음 교실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불면을 해소했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소화불량 내지는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세를 보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이 엎드린 자세, 소화 안 되는 자세, 즉 횡격막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장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웃을 때는 어쨌든 횡격막의 단축적인 수축이 웃음이기 때문에 한바탕 웃음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져올 뿐 아니라 웃을 때 또 자극되는 뇌의 12신경 중에 10번 미조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장의 움직임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신경이 더욱 활발하게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 밤에 잠을 잘 잔다, 운동이 된다 등등등. 그 외에 수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웃음도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동안이 되는 웃음부터 배워볼까요? 네, 까마귀 발주름으로 네. 내리고 보석의 근육을 딱 올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살짝 볼을 잡아주세요. 눈이 안 떠지는데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마주보시고 네. 나 귀엽지 하고 10초간 봐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 귀엽. 임신 중에 가정 내 폭력이 있었다거나 네. 그래서 어머니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아이는 전혀 기억은 못하겠지만 폭력 사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이코패스라는 그러한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요즘에 많이 자폐증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자폐증도 태아 시기, 즉 임신 2기에서 3기에 해당되는 이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뇌의 형성, 즉 전두엽의 발달에 이상을 가져오게 되면서 자폐적인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유명한 미국의 이제 NEJM이라는 저널에 발표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게 A는 바로 B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장해 나갈 때까지 특히나 7살 전의 생활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 이전에 좀 가정에서 내가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좀
보상을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것도 역시 일관되게 하셔야죠. 갑자기 어제 내가 너를 많이 때렸으니 오늘 나는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패턴은 굉장히 안 좋으시고요. 네. 어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수일이 지나거나 아니면 상당 기간 지났을 때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고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똑같은 패턴이 항상 아이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면 그런 모습보다는 부모님들이 강압적으로 국어 공부하자, 영어 공부하자, 수학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끌려가듯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아이 주도가 아닌 부모님 주도적인 학습,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에겐 절대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장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인데요. 네. 사실은 우울감을 많이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쉽게 좌절해버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자살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30, 40대 자살이 가장 많은데 그때 베이비 부머 이후에 자라났던 아이들은, 아동들은, 지금 현재 어른들은 과보호로 인해서 많이 자라난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울감과 수많은 자살 시도와 직접적인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보가 왜 꼭 우울감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걸까요? 과보호가 우울감으로 연결된다기보다 과보호로 인한 자기 단계에 맞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라는 그러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자라나고 최고인 것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패는 결국 내 인생의 실패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인가요? 뇌가 늙는다는 건? 뇌가 늙는다는 건 이제 저희가 뇌는 뒤에 발생 자체는 뒷부분에서부터 중심 부분부터 전두엽 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과정인데요. 뇌가 늙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생긴 전두엽이라는 앞쪽 뇌부터 뒤쪽으로 다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서 원래는 판단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창의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막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야지 이건 버려야지 하는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꾸 정보를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기억력 호소를 기억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억장애를 호소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고집스러운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뇌의 영향인가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치매나 뇌졸중에 병이 생기기 전에 병전 성격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외고집스럽거나 너무 완벽주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어떠한 시냅스 발달이라든지 신경세포의 발달에 있어서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좀 취약하게 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연구팀도 있습니다. 그 외에 뇌를 개발하는 데 좋은 음식들, 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뇌 건강에 좋은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 2013년도에 미국 식영양학회가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야채,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의 비율을 낮춰라.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비타민 B12군이 충분한 그러한 이 음식을 먹자. 유제품이나 이런 걸 먹자. 그다음에 철이나 구리 성분이 없는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자. 그리고 알루미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제산제 계통들은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말라. 약 같은 거 필요 없는 약들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유산소 같은 운동을 하라. 이런 게 지침으로 아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걸 시간별로 나눠 본다면 매일 드셔야 될 것은 이제 그 견과류 약간과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종류를 매일 드시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셔야 되는 것은 달걀을 포함한 우유, 달걀을 포함한 유제품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2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드셔야 될 것은 콜레스테롤이 충분한 이러한 육류, 신선한 육류 같은 거를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귤피차 감기에 좋다고 해서 인기던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귤 껍질에 아무래도 농약 성분이나 안 좋은 성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먹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처리를 해서 먹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채소나 과일을 어떻게 하면 잔류 농약이나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들을 씻어낼 수 있을까를 예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험을 해서 그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우리는 보통 세제로 닦아야 좀 더 깨끗이 닦이지 않을까, 막 어떤 분은 막 쌀뜨물로 닦고 막 식초도 넣고 많이 하거든요. 식초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한 찬물에 한 1, 2분 정도 살짝 담궈서 좀 불린 다음에 손으로 포드득 닦고, 그리고 나서 흐른 물에 한번 헹굴 때 97%에서 한 99% 씻겨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구마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저희 앞에도 지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가 있는데 뭐 밤고구마도 있고요. 색깔도 다르고 또 맛도 다른데 이 색깔별로 영양소도 다른 건가요? 네. 기본적인 영양소는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색 고구마는 껍질도 조금 짙은 자주색이지만 속이 정말 뭐 비트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빨간색이잖아요. 거기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고구마 속살뿐만 아니라 껍질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속이 아주 노르스름한 아주 정말 예쁜 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 고구마가 있어요. 거기에는 베타캐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캐로틴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서요. 우리 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세포를 이렇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입니다. 또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호박고구마인데요. 이 호박고구마에는 루테인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루테인 성분이 많다는 것은 눈의 황반 변성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동안 태교 음악 하면은 모차르트 음악 많이 네.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상황별로 질병별로 딱 맞는 음악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상황별로 맞는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음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 자기의 상태가 우울하면 좀 우울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고요. 또 자기가 좀 활기찬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활기찬 음악을 들으면 됩니다. 좀 놀라운 것이 네. 보통은 내가 우울하고 좀 지쳤을 때 밝고 네. 활기찬 음악을 들어라. 네네. 아우, 넌 어쩜 네. 그렇게 매일 우울한 음악만 듣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우울한 상태라면 같이 우울한 음악을 듣는 게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굉장히 우울한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이지만 막 댄스 음악이 정신없이 나오면 사람들이 끄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아무리 재미있는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이 웃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일로 동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질성의 원리라는 게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슷한 레벨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음악을 골라가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술잔을 돌려 마시거나 키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식사도 같이 하기 꺼려하시고 네,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뭐 국을 같이 먹거나 뭐 보통 우리나라 음식은 이제 접시를 같이 나눠서 먹는 문화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찌개에 국도 같이 숟가락을 먹고, 담그지 않나요? 물론 위생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감염된 사람들의 타액 속에, 그러니까 침 속에도 바이러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은 절대로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땀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환자의 체액에는 바이러스가 있지만 일상적인 접촉,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걸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노출됐을 때만 이제 감염의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병이 진행이 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딱 보면 안다, 환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다행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환자들을 알아볼 만한 그런 꼬리표가 될 만한 그런 겉에 나타난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뭐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면역 저하가 일어나서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한 뭐 7년, 8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면역 상태가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뭐 곰팡이성 폐렴이라든지 망막염, 그러니까 뭐 시력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본인이 검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좀 안타깝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굳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건데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는 혈액검사에는 HIV에 대한 양성, 음성 확인이 안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많이들 사람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 모든 검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의사가 지시한 검사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HIV 검사를 뭐 항상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비만하면 무월경에 불임까지 올 수 있다. 약간 첫 번째 복부 비만은 정력을 약하게 만든다의 여자 버전 같은 느낌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임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체중이 늘게 되면 월경이 불규칙해지고요. 심할 경우에는 월경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이 생기고,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이유 없이 불임이 오면 비만이 병행해 있을 경우에는 체중 조절이 좋은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자 몸에 너무 지방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도 불임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히려? 정확히 맞습니다. 오히려 또 너무 다이어트를 해서 마른 몸매를 유지하게 되면 체지방이 너무 적어도 불임이 옵니다. 그래서 체지방은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정상 범위 내에 적절하게 존재해야 어떤 가임 여성에게 불임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한 아이의 임신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정도의 지방은 필요하지만 이 또한 과할 경우에는 뭐 무월경이나 난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가 봅니다. 소리가 나는 분은 이상이 있는 상태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 통계를 내보면 소리가 나는 분들 중에 적어도 한 2명 중에 1명 정도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저요. 저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가 특관절에서 소리가 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죠. 친구들 있거든요. 사이에 나 소리 난다 예, 이렇게. 예. 손마디에 소리 나는 것처럼.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전혀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라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그런 상태를 적응하고 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있다든지 입이 안 벌어진다 하면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알약톡톡2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의학 상식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꼭꼭 기억해 두신다면 건강의 청신호가 켜지겠죠? 알톡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